이번 영상은 원래 멤버십 분들에게만 풀어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멤버십으로는 어떤 물건들을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소개도 할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제가 8월 19일에 멤버십 단톡방에 올려드린 물건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따라 했으면 한 물건으로 6천만 원을 버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됐을 겁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물건 중에서 당장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많단 말이죠. 몇 천만 원씩 수익이 나는 물건들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멤버십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겁이 나서 입찰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때까지 구독자분들이나 수강생 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도 입찰을 왜 안 하고 계신지 혼을 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물건들 낙찰 받아가는 걸 보면 1억 이상 수익 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물건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든 걸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6천만 원 그냥 벌어가는 겁니다.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빌라가 2억 2,400만 원의 감정평가로 나왔는데요. 이 빌라는 지하 1층 물건입니다. 저는 원래 아무리 단타 투자를 하더라도 지하층 물건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물건은 제가 멤버십 방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멤버십 방에는 지금 바로 입찰을 해도 괜찮은 물건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이 물건이 왜 괜찮은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반지하 물건을 올려드렸을까요? 이 집의 투자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지하인데 반지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건축법상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다 하면 지하층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을 같이 볼게요. 이 빌라는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지표면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옆에서 봤을 때 이 집을 네모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표면은 점차 뒤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사선으로 지표면이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지하층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진 볼게요. 현관문을 보면 지표면이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과 동일합니다. 굳이 계단을 내려가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하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서류상으로는 지하층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으로 봤을 때는 1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층이지만 지하층이 아닌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 지하층이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냥 클릭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층이면 입찰을 피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황으로는 1층인 이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는다면 정말 5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월세 한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지하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자체도 저렴하게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현황은 1층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팔 때는 1층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단타 투자로도 매력적인 물건이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방금 전에 감정평가 금액이 저렴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경매 물건 주변에는 빌라가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여져 있는 그 부분 빼고는 다 아파트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 주변으로 연식이 비슷하고 전용 면적도 비슷한 그런 빌라들로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같은 빌라 1층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취득세, 법무사비, 인테리어비, 양도세까지 다 제외하더라도 순수익만 6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일대는 최근 3년치 거래된 것만 체크해도 이렇게나 많은 빌라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빌라 같은 경우는 반지하층이랑 지층인 1, 2, 3층 물건들은 매매가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지하층이 더 거래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경우일 때는 바로 재개발 물건일 때예요. 이 경매 물건의 투자 포인트 세 번째가 바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매 물건이 있는 이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지금은 응봉동 265 1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긴 가칭으로 응봉 2구역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응봉 2구역은 원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지만 2021년에 해제가 됐던 지역이에요. 이때 해제됐던 구역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으로 다시 재지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응봉 2구역은 지대가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가더라도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지금
지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라면은 좀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역들은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세대수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좀 한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아직 너무 재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확실히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 네 번째 포인트예요. 이 투자 포인트만 알아가신다면 꼭 경매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매물로 사시더라도 정말 소액으로 1,000만 원 이하로 되는 투자금으로 활용해서 수익은 2,000만 원, 4,000만 원까지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응봉동에는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지금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응봉 2구역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여긴 응봉 1구역으로 여기 역시 재개발 구역이에요. 응봉 1구역은 2구역보다 진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응봉 1구역은 작년 2023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거의 중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응봉 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거예요.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면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이주라는 거는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사 나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역 안에 있던 집들을 다 부셔야 되기 때문에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응봉 1구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부터 집을 알아볼 것 같으세요? 일단 원래 살고 있던 그 집 주변에 있는 부동산으로 갈 겁니다. 지금 살고 있던 집과 비슷한 집으로 좀 알아보겠죠.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격 때문에 아파트로는 못 가고 주변에 있는 빌라 중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집과 가장 비슷한 집 위주로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럼 응봉 1구역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집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조합원이 되는 거겠죠. 자신이 그 부동산 소유자니까요.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인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디로 이사를 나갈까요?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좀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금액대가 비싼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는 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대 비슷한 빌라로 좀 알아보겠죠. 그리고 이주비 대출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주비 대출은 조합 자체에서 대출을 좀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SR 적용도 안 됩니다. 대신에 내가 구역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금액대에 비례해서 대출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사 나가려고 하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이주비 대출 나온 걸로 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가격대가 안 맞겠죠. 그리고 이때 이주할 대체주택을 사는 거는 세금적으로도 감면이 많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빌라부터 제일 먼저 찾아볼 거고, 지금 재개발 투자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응봉 1구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재개발로 투자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위에 가까이 대체주택이면 세금 감면도 되고, 바로 위에 있는 빌라들도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꼭 다른 집을 전세로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주 시기가 오게 된다면 전세 살고 있던 분들도 다른 집으로 전세를 알아보는 경향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주해야 되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내 거 물건 가지고 있었던 분들조차도 바로 옆에 있는 빌라들부터 수색을 하면서 또 살 수 있는 금액이면 이왕이면 사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비슷한 빌라들을 찾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도 구하기 엄청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집을 매매를 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세가 확 일시적으로 높아진다인 거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구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걸 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고양시에 있는 원당 1구역입니다. 여기는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주 시기였어요. 이때 이 구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갔어야 됐다는 거죠. 이 이주 시기에 원당 1구역 주변에 위치한, 여기가 원당 1구역이거든요. 이 주변에 위치한 빌라들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지 같이 볼게요. 여기 위치한 빌라는 2020년에는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2022년 5월달 이주 시기 때는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1억이 오른 거죠. 다른 빌라도 볼게요.
이 빌라도 2020년에 1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022년 2월달 이주 시기가 다 돼갈 때 되니까 2억 1,000만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또 다른 빌라는 2021년 1억 4,500만 원에서 지금 2022년 5월달에 2억까지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 빌라는 지금 2021년에는 2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3억 500만 원 찍힌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주식이 되니까 3억 2천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이것처럼 재개발 구역이 이주 시기가 됐다 하면 주변에 있는 빌라들은 가격이 확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갈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곳이 더 적으면 적을수록 더 높게 가격이 뛴다는 거죠. 이 물건은 결국 5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2억 7,211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서 5천만 원 더 높여서 받아간 거죠. 이거는 신권에 받아간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유찰이 됐으면 이건 분명히 다른 채널에서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30명 이상 이 물건에 입찰을 했겠죠. 그리고 2억 7천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는 진짜 잘 받아간 거죠. 이 물건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멤버십에서는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 물건들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텍스트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그냥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만 보셔도 투자 공부하는데 충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투자를 하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적으로 영상에 나와가지고 조회수랑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 실제 단기 투자로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리고 지금 발견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이런 물건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좋은 물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이런 물건과 같이 투자 포인트가 있는 물건,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은 물건 3개를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바로 연이어서 보실 수 있게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